That's supposed to be my base. That's supposed to be where I started from. And so if I don't have the confidence to go on the ground with him, then I shouldn't have confidence in anything I do. 이번 넘버링 대회의 라인업이 많이 박살난 관계로 가장 관심을 받는 코메인 이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하는 선수들이기도 하고 이번 경기를 승리하는 선수가 다음 타이틀샷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현재 라이트급을 보자면 챔피언인 마카체프는 최근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타이틀 라인이 많이 밀려있어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만 에드워즈 혹은 볼카노프스키와의 대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고 올리베이라는 포이리에, 게이치, 챈들러를 모두 잡았으며 더스틴 포이리에와 저스틴 게이츠는 BMF 벨트를 놓고 2차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비닐 다리우시는 올리베이라와의 경기, 마이클 챈들러는 맥도를 맞았지만 올리베이라, 게이치, 포이리에에게 패배했으며 PGF는 최근 게이츠에게 패배했습니다. 유망주였던 감룩과 사루키안이 나가 떨어진 지금 랭킹과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라이트급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탄탄한 체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 컨텐더들의 상대 전적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경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두 장인의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화이트벨트였던 14살의 올리베이라는 2003, 2004 상파울루 주니어 대회에서 우승을 한 영재이고 다리우시 역시 주짓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미치야 마에다의 직계라인 브루노 파울리스타에게 5년 만에 벨트를 사사받은 천재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인 이 둘의 주짓수 커리어는 기와 노기 할 거 없이 입상과 수상 전적이 더 많은 다리우시가 더 좋은 반면 데뷔 연도는 비슷하지만 경기 텀과 상대한 선수들의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때 올리베이라가 훨씬 더 뛰어난 MMA 커리어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리베이라는 현재 UFC에서 가장 많은 피니쉬, 서브미션 승, 보너스 기록을 보유한 레코드북의 사나이기도 하죠. 경기의 양상을 예측해보자면 서로가 서로를 공략할 방법은 꽤나 단순한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는 스탠딩에서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하고 다리우시는 지저분한 스크램블을 통해 그라운드로 끌고 가야겠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 올리베이라는 UFC에서 가장 많은 서브미션 승리, 두 번째로 많은 서브미션 시도율을 보유한 선수이지만 개인적으로 다리우시가 더 높은 레벨의 그래플러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슈트복스에서 훈련을 하기 시작한 올리베이라의 타격 능력은 굉장히 정밀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올리베이라의 서브미션은 대부분 타격에서 시작하죠. 덕분에 그래플링과의 적절한 배합으로 좋은 시너지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스탠딩에서 데미지를 입은 상대의 백으로 가는 트랜지션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타격으로 먼저 데미지를 주고 혼란한 그래플링 공방에서 재빠르게 나오는 올리베이라의 서브미션 캐치에 비해 다리우시는 천천히 포지셔닝을 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최근 유행하는 그래플링에 중점을 둔 MMA식의 서브미션 캐치를 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굳이 기회가 오지 않는 이상 무리한 서브미션 시도를 하지 않고 상대를 잠식해가며 오프닝을 찾아내는데 압도적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그래플링에서의 컨디셔닝은 올리베이라에 비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주짓수의 장인, 마스터들의 비밀은 서브미션 성공률보다 중심의 이해를 통한 여유로움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자신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고 또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어떻게 유리한 포지션을 점유하는지에 관한 이해도가 뛰어나야지 스크램블 상황에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웨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마테우스 감롯전을 통해 다리우시의 그래플링 게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킥과 함께 나온 감롯의 테이크다운을 방어, 백을 잡으려고 하자 적절한 타이밍에 감롯의 롤링, 리버스를 당하지만 다시 롤링을 해주며 노스 투 사우스 포지션으로 전환합니다. 동시에 왼쪽 다리를 감롯의 머리에 걸어주며 포지션을 회복하는데 감롯의 입장에선 경기 시작부터 힘이 크게 빠지는 테이크다운 실패였죠. 이번엔 킥캐치와 동시에 넘어지지만 먼저 왼다리로 감롯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브릿지를 해주고 다시 오른다리로 감롯을 들어줍니다. 덕분에 몸을 돌려주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감롯의 그립이 꽤나 깊숙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다시 다리로 밀어주며 롤링, 잽싸게 감롯을 들어주며 앵클락을 노렸습니다. 감롯이 침착하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립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는데 결국 케이지를 이용하여 리커버리를 했습니다. 또 더블렉에 넘어가지만 동시에 다리에 훅을 걸어 감롯이 다리를 펴지 못하게 잡아줬고 자신의 오른손에 잡힌 감롯의 그립을 발로 뜯어내려고 시도합니다. 굉장히 침착하죠. 이번엔 감롯의 양팔을 컨트롤하며 자신의 무게를 얹어버립니다. 다리에 타이트한 피겨포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일어서지 못했고 고착 상태로 이어졌는데 이미 1라운드의 세 번째 테이크다운 시도였습니다. 다리우시의 양다리를 컨트롤했지만 엉덩이 중심이 이미 뒤로 빠져있고 상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감롯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역으로 타격을 허용합니다. 클래스 차이가 있다고 해도 유럽의 자존심인 유러피언 서브미션 레슬링 챔피언 출신인 마테우스 감롯의 테이크다운이 전혀 통하지 않았을 정도로 다리우시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리커버리는 뛰어납니다. 결국 타격으로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 이상 올리베이라가 쉽게 다리우시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스크램블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완력이 더 좋을 다리우시를 상대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퍼거슨, 찰스 올리베이라와 같이 하위에서 움직임이 위협적인 서브미션 아티스트를 상대하는 방법은 마카체프가 어느 정도 제시했죠. 바로 완력입니다. 마카체프는 완력으로 눌러주며 공간을 지워줬기 때문에 올리베이라가 서브미션 시도를 할 틈이 생기지 않았고 엘보우로 정수리를 보호하여 데미지 없이 잘 방어해 주었는데 현재 MMA에서 가장 강력한 오펜스 레슬링 트렌드는 잘 눌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닉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완력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상대를 눌러놓을 수 있죠. 이 둘의 스트라이킹 능력은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닐 다리우시는 라이트급에서 가장 큰 사이즈와 완력을 자랑하는 선수일 텐데 몸만 봐도 전형적으로 힘을 잘 쓰게 생긴 체형이죠. 힘이 좋은 만큼 강력한 레프트 오버핸드를 지닌 선수이긴 하지만 단조롭고 느릴 뿐만 아니라 앞손 싸움을 성실히 해주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또 거리를 좁히기 위해 뒷손을 던질 땐 필요 이상으로 크게 휘두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와 근거리에서 날카로운 엘보가 장기인 올리베이라에게 타격 상성에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마 경기 시작과 함께 올리베이라가 평소처럼 압박을 해줄 것 같은데 경기 초반 테이크다운을 통한 셋업을 한 후에 나오는 오버핸드가 아닌 이상 굳이 다리우시가 타격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무리한 어드밴스를 하는 상대에게 발을 붙이고 걸어주는 능력은 좋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킥 역시 묵직하지만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앞발을 통한 가벼운 견제가 아니라 뒷발에 힘을 실어 차주는 만큼 가드 위로도 데미지를 줄 수는 있지만 셋업 옵션이 아웃사이드 레그 킥과 바디킥 두 가지 정도이기 때문에 올리베이라가 킥 타이밍에 한 발 더 들어가 뒷손 스트레이트를 노려볼 기회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앤토니 패티스 같은 정통 키커들에 비하면 다리우시의 킥은 확실히 느린 편이기도 하고 애매한 거리에서 프론트 킥으로 상대를 잘 밀어주는 올리베이라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죠. 찰스 올리베이라의 가장 큰 장점은 압박과 동시에 나오는 깔끔한 뒷손 스트레이트입니다. 근거리에서는 엘보, 어퍼, 니킥으로 상대의 백스텝을 유도하고 거리가 잡히자마자 감각적으로 스트레이트를 주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또 프론트킥을 시작으로 올리베이라가 즐기는 리듬으로 압박을 하게 내버려 둔다면 타격 옵션이 다양한 만큼 흐름을 끊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뒷손 타이밍의 레벨 체인지로 흐름을 끊어주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공략일 것 같습니다. 올리베이라에게 조금 걱정되는 건 오펜스와 동시에 상대의 목을 감아버리는 습관, 무에타이식의 엘보 혹은 클린치 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바르보자의 하이라이트 영상에 크게 일조하긴 했지만 다리우시의 맷집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도 나름 자신이 있는지 걸어버려야 할 땐 또 화끈하게 걸어버리는 선수죠. 올리베이라는 가끔 동작이 큰 킥과 펀치를 통해 상대의 목을 감아주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타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근거리에서 크게 재미를 볼 수 있을 엘보나 바디니 옵션은 위협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완력차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경기인 만큼 클린치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포에리에전이나 마카체프전에서 봤을 때 올리베이라는 확실히 완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만약 1라운드에 넘어간다면 토니 퍼거슨 전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우시가 커리어 처음으로 상대하는 탑 랭커입니다. 실제 기량을 검증하는 무대인 셈이죠. 드라마틱한 인생사로 가슴을 울리는 파이터고 현재까지 증명한 커리어로 보았을 때 올리베이라가 승리하는 것이 정석이겠지만 왠지 다리우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회사에서 입지가 좋지 못한 관계로 다리우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I need to dedicate this fight. My people in Iran, I know you're struggling. I know you're fighting for freedom. 어찌 보면 민감할 수도 있는 정치적 발언들은 서슴지 않고 There is true freedom, a freedom that no one can take from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Don't ever forget that. 아부다비에서도 패기 있게 사랑을 전파하는 다리우시와 핫코어 무슬림은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타이틀전도 괜찮은 그림일 것 같죠.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경기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